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무브에서 아틀라시안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위건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틀라시안 툴체인 기반의 ITSM과 데브옵스 구축 관련한 프로젝트를 지금 쭉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아틀라시안이 얘기하는 오픈 데브옵스와 이 오픈 데브옵스의 구성 사례를 긴랩과 함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포그랩에서 데브옵스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를 그 기업들에게 컨설팅하고 구축하고 기술 지원하고 교육도 드리고 다양한 데브옵스 관련된 서비스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아틀라시안 제품인 그 지라와 이 긴랩을 통해서 엔지니어링적으로 어떻게 데브옵스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디무브는 아틀라시안 플래티넘 솔루션 파트너로서 아틀라시안 솔루션 기반의 ITSM 시스템 구축이나 그다음에 데브옵스 툴체인 구축 그리고 협업 환경 구축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틀라시안의 툴의 교육이랑 그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이 아틀라시안의 제품을 보다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인포그랩은 데브옵스 서비스 회사라고 하는 그 포지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데브옵스에 집중해서 데브옵스 기술 그리고 그 긴랩이라고 하는 베이스 솔루션을 두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발달시키는 형태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화된 데브옵스 교육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사례도 많이 발표를 하는 형태로 해서 다양한 사례 기반으로 해서 데브옵스들이 좀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아틀라시안의 오픈 데브옵스에 대한 간략한 개념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아틀라시안의 이 데브옵스 툴체인에 대한 소개를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조금씩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긴랩과 이 아틀라시안의 지라, 컨플런스를 활용한 오픈 데브옵스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데모를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웨비나를 하면 뭔가 제품에 대한 소개나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다뤄지긴 하는데 저 같으면은 컨설턴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데브옵스가 가지는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트렌드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소개, 긴랩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실제 파이프라인이 실무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인사이트를 한두 가지 보여드릴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저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아틀라시안이 얘기하는 오픈 데브옵스,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이 오픈 데브옵스가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 소개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IT 기술은 사실 이제 제조나 의료나 미디어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기술은 또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팀들 간에 긴밀한 협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좀 높은 수준의 그 소프트웨어나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데브옵스는 이제 이러한 시장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화와 도구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데브옵스의 핵심은 IT 서비스나 기술을 이루는 각 팀이나 조직 간의 긴밀한 협업을 이루는 데 있는데요. 성공적인 데브옵스 문화를 이룬 조직 같은 케이스에는 마케팅 팀이나 지원팀, 영업팀, 재무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릴리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팀과 IT팀 간이 긴밀하게 협업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IT 제품들을 고객한테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틀라시안에서는 이 데브옵스의 인식과 현황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이 조사 대상의 응답자의 한 90% 정도의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데브옵스가 우리 비즈니스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약 한 84% 정도의 응답자가 데브옵스 문화를 실제로 우리 조직에 이렇게 안착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 84%의 응답자들이 왜
이 데브옵스를 우리 조직에 입히는 게 어렵냐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업무 생산성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이유로 들었던 이유가 일단 우리 조직에 뭐 개발자든 뭐 운영자든 이런 다양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툴이나 이런 그 어떤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수가 많다 보니 우리가 이 데브옵스의 사실 핵심은 다른 조직들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이제 협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협업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다양한 툴들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한 군데 모으고 공유를 하고 이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그 쏟아야 되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좀 그 데브옵스를 조직에 안착시키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개발팀도 같이 쓸 수 있고 운영팀도 같이 쓸 수 있고 뭐 비즈니스 조직이나 마케팅 조직도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완벽한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개발팀이 바라는 어떤 그 툴의 형상이나 운영팀이 바라는 툴의 목적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뭐 개발팀이 쓰고 빌드나 배포에 쓰는 툴이 다 제각각일 거고 운영팀에서 쓰는 툴들도 다 제각각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발팀이 뭔가 일을 하면서 쌓아놓은 정보들은 또 이쪽 팀이 쓰는 툴 안에 있을 거고 운영팀이 쓰는 툴 안에는 그 운영팀만의 어떤 정보나 노하우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서로 간에 이제 완벽하게 공유하거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틀라시안에서는 이 데브옵스 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이 툴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이 툴체인에 어떤 100% 호환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툴체인 간의 어떤 연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좋다라고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그 툴 간의 연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시간이나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면 아틀라시안이 제공하는 지라 클라우드가 최고의 데브옵스 툴이 될 수 있어요. 지라 클라우드에는 이제 우리가 익히 많이 쓰고 있는 뭐 깃랩이나 오늘 같이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겠지만 깃허브 같은 것들 이제 코드 형상 관리 툴들과 이미 통합이 잘 되어 있고 또 아틀라시안도 이제 빗버켓이라고 깃 기반의 형상 관리 툴이 있거든요. 당연히 잘 통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젠킨스나 서클 CI 같은 이제 CI 툴과도 연동이 이미 제공이 되고 있고 또 데브섹옵스를 위해서 뭐 스닉과 같은 이제 코드 취약점 검출 툴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운영팀에서는 우리 서비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니터링 툴들을 사용을 할 텐데 아틀라시안이 제공하는 이제 옵스진이라는 이 얼럿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사스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 사스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모니터링 툴의 얼럿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옵스지니와 지라의 연계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라에서 이런 인시던트를 옵스지니를 거쳐 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슬랙이나 팀즈 같은 챗앱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지라에는 기본적으로 이 그 슬랙이나 챗앱 같은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 툴들과의 연동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라에 이런 이미 제공되는 이런 연계 기능이 없더라도 지라에는 이제 웹훅이라든가 지라에 오픈되어 있는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커스텀으로 연동 개발을 하실 수도 있는 환경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틀라시안의 이 데브옵스, 아틀라시안이 얘기하는 오픈 데브옵스라는 그 개념의 목적과 모토 자체는 소프트웨어 개발팀이나 운영팀이 사용하는 이 다양한 툴들 간의 긴밀한 이제 연결과 협업을 제공하는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시안의 이제 지라 클라우드를 한 번이라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목적에는 가장 부합한 데브옵스 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시안은 별도의 마켓플레이스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는 현재 1,400개 이상의 서드파티 애드온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아틀라시안의 지라나 뭐 다른 툴들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이나 다른 툴과의 연계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연계 가능한 다른 애드온이나 뭐 서드파티 앱들을 설치해서 쉽게 이런 환경을 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DevOps 툴체인의 연계 예시를 좀 더 상세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우선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지라와 컨플런스를 통해서 이 개발의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아이템들을 정리를 하고 추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개발자들은 이 개발 아이템들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코드를 깃랩이나 이런 이제 형상 관리 툴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이 뭔가 코드의 커밋이 일어나고 뭐 머지가 일어나면 깃랩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이 빌드한 결과 아티팩트가 AWS 같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운영팀은 이 올라간 서비스를 이제 AWS는 클라우드 와치나 아니면 뭐 자빅스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NMS 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옵스지니 툴로 연계해가지고 하나의 툴에서 모든 알럿이나 인시던트들을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 지라에 쌓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틀라시안의 이 스테이터스 페이지라는 그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 서비스의 현재 상태를 고객에게 노티를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라를 기반으로 이런 툴체인을 만드시게 된다면 개발부터 계획 단계부터 해서 개발, 그리고 뭐 CI/CD 플랜, 파이프라인 구동, 그리고 이제 뒷단에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뭐 IT 옵스나 IT SM에 대한 전반의 내용을 다 커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지라는 이제 이런 툴체인을 연계하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라의 이런 각각의 개별 툴들에서 발생한 어떤 이벤트들이나 데이터들이 다 모이게 되는 그런 형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틀라시안이 바라보는 목표,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의 목표는 사실 이제 조직이나 어떤 팀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실 아틀라시안이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을 개방형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다른 툴들과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뭐 AWS나 뭐 GCP, 애저 같은 것들의 연계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GitHub이나 깃랩 같은 것들의 연계도 빗버켓 못지않게 오히려 빗버켓이랑 거의 유사한 수준의 연계 기능을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DevOps를 뭔가 우리 조직이 도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툴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통합하는데 어려워서 DevOps 문화를 우리 조직에 도입하는 때 주저함이 있으시다면 아틀라시안이 제공하는 이런 DevOps 생태계를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아틀라시안이 제공하는 이제 DevOps 툴체인의 각각의 요소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 전반에서 아틀라시안이 제공하는 툴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오픈된 형태의 협업 환경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 개발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툴을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세부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아틀라시안 툴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제로 현황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지라와 컨플런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코드 관리랑 뭐 빌드 배포 시에는 아틀라시안의 뭐 빗버켓이라고 형상 관리 기반의 툴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클라우드는 이제 빗버켓으로 CI/CD까지 다 하실 수가 있고, 설치형이라면 반부를 통해 가지고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포된 코드나 이제 제품의 운영을 좀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ITSM을 구성을 해서 변경 관리나 뭐 인시던트 관리나 뭐 SR 관리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옵스진이랑 스테이터스 페이지를 엮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시던트들,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관리를 같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IT 운영이나 비즈니스 팀에서도 사실 이제 개발팀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얼만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라에서는 개발자들이 어떤 코드를 배포를 했을 때 지라에서 이 배포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 이 툴들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담당자가 어떤 그 개발 현황을 물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자한테 직접 컨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지라의 프로젝트의 보드에 가면 어떤 그 요구사항들이 현재 어떤 단계에 개발이 되어 있고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고 어디까지 배포가 됐고 언제쯤 릴리즈가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지라 클라우드와 빗버킷 클라우드 또는 이제 깃랩 같은 것들이 다 통합돼서 지라 UI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앞에서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어떤 우리가 뭔가 개발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지라에 다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뭘 개발해야 될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빗버켓의 작업 대시보드인데 이 작업 대시보드에 보면은 실제로 지라의 이슈와 이 커밋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개발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피처 브랜치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지 같은 내용들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 뭐 코드를 커밋을 하고 MR을 통해 가지고 머지를 하고 배포를 할 텐데 이런 각각의 단계에서 지라에 뭔가 이제 이벤트를 주고 동작을 시켜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라에서는 이 오토메이션이라는 자동화 기능을 제공이 되고 있어서 어떤 코드 커밋이라든지 머지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지라에 어떤 자동화된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머지 리퀘스트가 올라오면 코드 리뷰 참여자들한테 뭔가 멘션을 걸어서 이 머지 리퀘스트를 확인하세요 라는 알람을 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다른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웹훅으로 레스트를 호출해서 다른 이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드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빗버켓 안에 이 CI/CD 파이프라인이 다 구동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깃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검토를 하기 위한 어떤 최적의 환경이 제공이 되고요. 개발자가 어떤 소스 코드 저장소에 직접 접근하지 않더라도 이 자기가 사용하는 그 인텔리제이나 VS 코드 같은 것들의 애드온을 통해 가지고 지라에 어떤 이슈가 있고 빗버켓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어디까지 구동됐는지 같은 것들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런 그 환경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 팀은 CI/CD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더 자주 개발하고 더 자주 배포함으로써 우리 파이프라인의 속도를 이제 가속화해야 되는 미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빗버켓 클라우드에는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뭐 정적 분석 툴이라든지 뭐 코드 취약점에 대한 내용들을 검출할 수 있는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코드를 빌드하는 단계에서 우리 어떤 코드가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와 연계해서 우리가 변경 관리나 이런 것들도 다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빗버켓 클라우드에는 이제 테스트 자동화나 뭐 모니터링 자동화 같은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빌드 배포 단계에서 우리 코드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게 제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API가 충분히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계 가능한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는 변경 관리를 빗버켓과 연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경 요청이 왔을 때 코드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그리고 또 코드가 배포됐을 때 우리가 어떤 개발이 완료되고 아티팩트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배포에 뭔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와 연계해가지고 프로세스화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승인을 하면 그 승인된 내역이 빌드되고 배포되도록 이런 이제 구성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빌드 배포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시던트도 그만큼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시던트를 얼마나 우리가 빨리 인지를 하고 또 원인을 얼마나 빠르게 확인을 해서 해결하는지가 굉장히 데브옵스 환경에서 인프라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옵스진이라는 것과 이 빗버켓
연계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옵스지니에 어떤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을 때 최근에 그 우리 서비스에 어떤 배포가 있었는지, 배포 이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을 때 최근에 배포 이력과 변경 이력들을 다 확인을 하고 바로 이제 그 코드를 수정을 하거나 또는 롤백을 하실 수 있는 어떤 UI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툴체인들을 활용을 하시면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원인 파악에 드는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해결에 드는 시간도 많이 좀 줄여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화면이 옵스지니에서 제공되는 인시던트 조사에 대한 대시보드인데요. 이게 이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 등록된 서비스와 코드가 연계되어 있어서 이 서비스에 최근에 어떤 배포가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통해 가지고 롤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하실 수 있게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는 환경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그 지라와 긴랩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 데브옵스 환경을 구성하는 거에 대한 데모를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저와 앞에서 이제 잠깐 인사드렸던 신채호 이사님께서 번갈아 가면서 구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말이 좀 빨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계획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계획 단계에서 지라에서 활용 가능한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지라 클라우드에는 애자일 기반의 이슈 구조와 이에 대한 간단한 플래닝이 제공되는 로드맵이라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에픽의 일정, 그 다음에 에픽에 소속된 뭐 스토리나 타스크의 일정 관리, 현황 같은 것들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에픽 간의 디펜던시나 또는 우리가 이제 버전 릴리즈 현황 같은 것들을 이제 로드맵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 또 로드맵 화면에서 에픽에 연결될 스토리나 타스크들을 바로 또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라에는 또 프로젝트 보드, 다들 이게 많이 아실 텐데 뭐 저희 칸반 보드나 스크럼 보드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이 프로젝트 보드를 활용을 하시면 각 개별 타스크들의 작업 현황을 좀 더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라 프로젝트의 보드의 각 열들은 타스크의 현재 상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첫 번째 열에 있는 원 데브옵스 아키텍처 에픽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작업이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완료가 됐는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보드 화면에서 지금 이슈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성한 이슈는 결제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슈가 될 거고요. 저희는 이제 결제 모듈을 수정을 할 거니까 컴포넌트를 결제 모듈을 선택을 하고 설명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원래는 들어가겠죠. 누가 이제 요청을 했는지 어떤 내용에 이제 수정이 들어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고 레이블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게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픽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보드에 새로운 이슈가 하나 매핑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라의 이슈를 생성을 하게 되면 새로 생성한 이슈는 이제 아까 보드에 바로 이제 매핑이 됐는데 이 새로 생성한 이슈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상세 보기 화면이 팝업이 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마련한 이 워크플로우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 워크플로우는 이제 오픈해서 분석해서 selected for development 그 뒤에는 다 이제 그 DevOps 툴체인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워크플로우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태를 다음 단계로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저는 이 이슈를 처리할 개발자 담당자랑 그 다음에 코드 리뷰어, 그 다음에 이 작업 내용에 대한 승인을 할 승인자를 받아보도록 할 겁니다. 필드에서. 그래서 승인자가 이 다음 스텝으로 이슈를 넘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승인자만 이슈를 다음 스텝으로 넘김으로써 결제 프로세스에 간단한 구현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상태를 바꾸면 저는 오토메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컴플런스에 자동으로 문서가 생성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 문서는 이 변경 요청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라 클라우드에는 우리가 컴플런스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컴플런스에 연결된 스페이스의 페이지 내용들을 지라 화면에서 바로 보실 수 있는 프로젝트 페이지라는 기능이 제공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변경해가지고 결제 모듈 추가라고 되어 있는 게 새로 생성된 페이지이고요. 편집 버튼을 누르면 바로 컴플런스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컴플런스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요구사항 정의 명세서, 템플릿들이 적용이 된
문서가 하나 지금 생성이 됐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지라 아까 보셨던 저희가 처음에 출발했던 지라 이슈를 매크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이 스프린트 10번 이슈를 붙여 넣을 거고요. 그리고 문서 상태를 상태 매크로를 이용해서 뭐 작성 중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멘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관련된 사람들한테 노티를 줄 수 있겠죠. 저희가 아까 그리고 승인자라고 넣어놨는데 원래 실제 우리 환경에서는 이 승인자분이 방금 작성된 요구사항 명세를 보고 실제 이거를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개발하기로 결정이 됐을 때는 얘를 넘겨주시겠죠. 분석에서 이제 개발 승인으로.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발 업무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개발자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처니까 피처 브랜치를 하나 따야 되겠죠. 피처 브랜치를 따는 것도 지라의 이 개발 패널에 보면 브랜치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브랜치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미리 연결해 놓은 긴랩의 레파지토리로 이동이 되고 그 브랜치를 만들 때 이 브랜치의 이름을 지라의 이슈와 동일하게 매핑을 하게 되면 이 지라의 이슈와 그 브랜치가 1대1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패널에 해당 내용이 생기고 지라의 이슈는 자동으로 진행 중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토메이션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발 패널을 보면 브랜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개발자가 개발을 다 완료를 하고 내용을 다 커밋을 해서 MR까지 머지 리퀘스트까지 올린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라 이슈가 머지 리퀘스트가 올라갔을 때 자동으로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와 있는 풀 리퀘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풀 리퀘스트의 작성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긴랩의 내용이 여기서 확인이 되시는 거고 머지 리퀘스트가 올라갔을 때는 저희가 자동으로 코드 리뷰어한테 이런 코멘트를 남기도록 오토메이션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이고 계신 거고요. MR이나 컨퍼런스 페이지에 대한 링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그럼 긴랩에서 개발 요건을 좀 확인하고 그 개발 진행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커밋 내역들을 긴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커밋 내역들 뿐만 아니라 CI/CD 파이프라인 그리고 코드에 대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인라인으로 한 줄 한 줄 코드 리뷰를 할 수 있고 코드 리뷰에 저렇게 커멘트를 달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정책에 대한 변경을 좀 요한다는 커멘트를 달고 있고요. 이 정책에 대한 내용을 직접 서제스천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코드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커멘트로 달 수 있게 되고 그 커멘트를 리뷰로 등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뷰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된 리뷰를 가지고 개발 담당자, 리더분들이 협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확인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직접 코드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바로 커밋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해당 내용은 해당 브랜치에 직접 반영되게 되는 형태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단계를 이미 좀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리딩 하시는 분이 조금 더 가이드를 세심하게 만들어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커밋 메시지를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커밋 메시지가 쓰여지고 나면 이제 커밋이 됐으니 실제 이 머지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브랜치에 파이프라인 돌아가게 됩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저희가 그 템플릿화된 파이프라인을 이미 구성을 해놨고 구성된 파이프라인을 이 밸리데이트에서 문제가 없는지 파이프라인 자체가 그리고 비주얼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이 잘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가시화를 확인하고요. 실제 돌아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를 보고 전체 파이프라인을 확인하시고 그 확인된 파이프라인에서 세부 사항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부 사항이라고 하면 그 파이프라인에 돌아가는 자동화 작업에 대한 로그를 볼 수 있는 기능이고 그 로그들을 작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테스트에서 코드 퀄리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스캐닝 또 쭉쭉 진행해서 여러 가지 그 보안 테스트를 포함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결과로 나오는 결과 파일을 직접 바로 브라우징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뿐만 아니라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단계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핸드쉐이크하는 그 과정 자체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잘 돌아간 파이프라인 결과를 보면 긴랩에서 UI를 제공해 주는데요. 파이프라인 결과를 파싱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데 지금은 오류 난 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보안에 대한 결과들을 스캔한 것들을 쭉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터링 해가지고 그것들을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각도를 필터링하고 그 심각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세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라이선스에 대한 체크도 돼서 오픈소스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지 스캔을 해주고요. 코드 퀄리티 체크를 통해서 어떤 품질 이슈가 있는 코드에 어떤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따라가서 저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요건과 그 요건에 해당하는 코드를 바로 보면서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머지 리퀘스트 화면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실제 이제 머지를 할 시점에 컨플릭트가 난 경우에 컨플릭트를 해소할 수 있는 UI를 제공해서 코드에 대한 그 병합 지점을 확인하고 또 병합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정보들을 또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승인이 필요할 경우에 승인을 하고 승인이 끝난 다음에 머지 리퀘스트에 대한 내용을 머지를 해서 해당 기능이 특정 환경을 바라보는 브랜치로 머지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머지된 브랜치는 또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게 될 거고요. 지금은 다 돌아간 파이프라인을 바로 보시고 있습니다. 배포 파이프라인이 있을 경우에 직접 배포 환경을 연결시켜 가지고 배포된 URL을 바로 보시게 돼서 리뷰를 배포 환경에서 하실 수 있고 지금처럼 오픈 API로 제너레이션 된 다큐멘트를 직접 바로 보실 수 있고 테스트도 하실 수가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API 환경에다가 퍼지 테스트처럼 무작위 데이터를 넣어서 서버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테스트를 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모여져 있는 결과를 이 보안 취약점 그 관리하는 레포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캐너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이슈를 머지 리퀘스트 아이템으로 직접 만들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 요건화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사항을 또 해소하는 브랜치에서 작업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여러 가지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할 경우에 스캐너에 대한 결과들을 지금 보는 것처럼 컨테이너 스캐닝 꽤나 많은 스캐너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각도들도 여러 패턴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고 이것들이 회사에서 이제 정책화돼서 룰로 만들어지고 그 룰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우리 환경에 맞는 이 룰셋을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S보험 형태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보험 매트리얼을 만들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의 전체 오픈소스 취약점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라이선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관리를 하시는 정책을 수립해서 GPL 같은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세팅을 해서 코드 베이스가 오픈소스를 쓰면서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설정들을 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정책적인 것들에 대한 설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보안 코드에 대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과 연결해서 직접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징 환경처럼 특정 배포 환경을 누가 배포했고 어떤 버전으로 배포했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건에 대한 배포 사항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그 전반적인 정보를 하나의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다시 머지 리퀘스트로 돌아가서 개발 요건의 사항들을 코드뿐만 아니라 코드가 돌아가는 그 결과물, 실제로 작동되는 환경까지 확인하고 지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코드 리뷰를 거치고 이제 CI 파이프라인이 구동이 되었다면 저희는 이제 작업을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야 될 거잖아요. 지라에는 이제 이럴 때 그 릴리즈, 지라에 제공되는 릴리즈 기능을 이용을 해서 버전 관리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에서 생성한 릴리즈에는 아까 그 지라에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던 이런 그 이슈들을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릴리즈에 포함된 어떤 그 상세한 내용들을 릴리즈 노트 형태로 컴플런스든 이 그 릴리즈 안에 포함한 어떤 노트 형태든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그 릴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이제 릴리즈 함으로써 어떤 그 CI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동작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그 오토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구현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일단은 그것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파이프라인이 잘 구동이 됐고 뭔가 이제 머지가 완료가 됐고 QA에서 지금 이 그 배포된 이력을 가지고 QA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디벨롭먼트 패널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았던 뭐 빌드나 배포 이력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지라에서 제공되는 이 배포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프로젝트 내에 연관되어 있는 이 배포 이력들, 전체 이력들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인바이러먼트로 배포가 일어났는지 이런 이력들을 다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QA에서 다 이제 이 스테이지 환경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 그 리뷰를 완료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거를 실제로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까 만들어놨던 릴리즈를 실제로 이제 릴리즈화 할 겁니다. 버전을 릴리즈 할 겁니다. 그래서 릴리즈 버튼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제 릴리즈할 버전을 선택을 하고 날짜를 찍고 릴리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 이제 지라에서는 아까 만들어 놓은 버전들이 릴리즈가 됐다라고 표시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아무런 그 사실은 이제 여기 지라에서 표시만 되는 거지만 그 오토메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동작들과 연계해서 같이 쓰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여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이제 운영에 반영했다. 그리고 이제 운영에 반영을 했으면 뭔가 그 우리 서비스의 상태를 운영팀이나 뭐 서비스 조직에서 모니터링을 할 거고 그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관련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완료를 하게 되겠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그 지라랑 깃랩을 이용한 CI 파이프라인 그리고 어떤 이제 빌드부터 데브옵스 끝 단계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수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구적으로 봤을 때 이미 데브옵스가 기본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셨어요. 데모 보시는 걸 통해서. 깃랩에서 지난 5월에 글로벌 5,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아시아에는 한 400명 안 되는데요. 지금 수치는 아시아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데브옵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었고 대략 한 78% 정도가 플랫폼 구축했거나 올해 구축할 거라고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뿐만 아니라 보안 파이프라인을 더해서 데브섹옵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상 관리 부분에서 깃을 쓰는데 깃랩을 설치형으로 깃헙보다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 대해서도 대부분 자동화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나왔고요. 모수가 적어서 그렇지 소프트웨어 산업군 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데브옵스에 대한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데브옵스가 잘 동작하는 것처럼 실제로 보여지고 있죠. 네, 우리가 느껴지는 현실은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제가 느낀 현실은 사례로 보여지는 레포트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애자일 소프트웨어 기반을 깔고 데브옵스 도구를 그 위에서 돌리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들을 하시려고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지난주에 버그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다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된다거나 그리고 아키텍처가 점점 복잡해지는데 내가 해야 되는 버전에 대한 게 어느 서버에 배포됐는지 모른다거나 하는 일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실제로 흔하게 만나는 일들을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데브옵스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잘 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왜 데브옵스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DNA 그리고 운영자들이 생각하는 DNA 요소들 성향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개발자로서 나는 개발 기술에 포커싱하고 싶지 운영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운영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라 그러면 쉽지 않죠. 운영에 대한 지식도 당연히 없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생각보다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로서 나 또한 이미 운영 환경에 대한 가용성, 모니터링, 보안 규정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선보라고 하면, 그리고 운영하라고 하면 개발에 대해서 학습해가지고 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반복적인 개발 주기,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 과정 안에서 어렵습니다. 흔히 우리가 애자일을 쓰고 있지만 데모를 하는 애자일을 하는 곳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가지고 데모를 하려면 밑바닥에 데브옵스는 그냥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 자동적으로 배포되고 그 작동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리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피드백이 늘어나는데 코드 변경 사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복잡도 때문에 쉽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개발자한테 부담을 주어서 학습을 요구하거나 개발자에 대해서 또 운영에 대한 부담 주어서 학습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나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하는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운영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올바른 정보,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들을 제공하는 프로세스 같은 것들도 조직에서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기는 또 쉽지 않죠. 그래서 데브옵스가 문화다, 프로세스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깔고 도구나 관행을 통해서 완성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체감하는 건 학습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학습을 공유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보통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과 운영, 보안, 그 역할을 포함하는 넓은 그 영역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데브옵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전달 속도를 안정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저는 긴랩을 중심으로 해서 데브옵스를 만들고 있으니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옵스 실무자들한테 좀 질문을 한 또 통계인데요. 리눅스 재단에서 붕괴된 CD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올해 6월에 레포트를 만든 형태예요. 그래서 작년 그 3Q보다 더 많은 비율로 기술 관행이라고 하면은 데브옵스를 사용하는 그 사례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에 대한 관리 기술, 형상 관리에 해당하죠. 이슈 트래킹 방식,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협업 체계,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테스트 자동화, CI/CD,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형태로 그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복잡도는 높아지고 기술 수준 또한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CD라고 하는 지속적인 배포와 관련된 자동화를 만들어내는 게 이 밑에 생기게 되는데 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점점 CD를 잘할수록 그 데브옵스의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 기반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프로세스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 영역에 대한 그 이해, 기술적인 이해, 그것도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랩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럼 살펴볼까요? 긴랩은 매달 22일 날 그 온프렘을 위한 신기능을 릴리즈하고요. 그리고 사스 버전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버전은 그 사용하는 동안에 기능을 릴리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달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약 한 1,500명의 직원들이 모두 긴랩을 통해서 원격 근무를 하면서 긴랩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긴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협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마케팅, 그리고 뭐 당연히 개발, 운영 포함해가지고 긴랩에서 데브옵스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픈소스 기반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원격 근무를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리모트에서 긴랩만 가지고 단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이 데브옵스적인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긴랩을 가지고 열심히 데브옵스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용 역량을 좀 살펴보면 여러 데브옵스의 단계들이 계획 단계부터 실제 모니터링 단계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흐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GitLab은 원 데브옵스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해서 여러 그 단계들에 만들어지는 포인트 솔루션들을 조금 하나로 합쳐서 단일 도구에서 이 기능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에요.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컨텍스트 스위칭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의 도구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수합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잘 발달된 것도 있고 잘 발달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가 많이 있고 이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내용들은 채팅으로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데브옵스가 잘 작동되고 있는데 CD로 가는 거에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능적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걸 저는 조금 더 부각해서 엔지니어링적으로 데브옵스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데브옵스를 진행하는 거를 이렇게 IT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프로젝트 협업을 이루는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율을 낮추고 낮은 비용으로 반복적으로 자주 릴리즈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브옵스 초반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역량을 높여서 협업 체계를 만들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통합,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지속적인 전달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그 패키징된 것들이 실제 그 운영될 수 있는 환경에 잘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지속적인 배포를 통해서 특정 환경으로 배포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안에 이 시큐리티를 넣거나 깃옵스라고 하는 스타일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을 기술로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향으로 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거버넌스부터 그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앞서 봤던 수많은 기능 중에서 주요 기능들을 제가 좀 추려 본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강력한 워크플로우가 필요해서 지라를 써서 프로젝트를 거버넌스 하고 하시지만 GitLab에도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특히 애자일 활동 위주로 팀 협업을 하신다 그러면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협업에 관련된 기능인 리뷰 활동부터 CI/CD로 자동화하고 배포를 자동화하는 과정에 대한 기능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CI/CD를 통한 자동화, 그 안에서 품질, 보안 검사를 포함하는 자동화를 Shift Left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활동을 바닥에 깔고 DevSecOps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SRE로 확산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기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능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피드백을 취합하는 것들을 일원화시켜서 단일 도구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CI/CD를 도와줍니다. 중간에 보이는 것처럼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보안 스캐닝을 포함해서 그 시큐리티 스캐닝을 어느 정도까지 완전하게 상용 도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하나의 도구 안에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도구 셋들에 대한 디테일들은 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을 자유도롭게 만들 수 있고 현대화된 앱 배포 환경의 CI/CD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모습이 정답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된 회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 모습은 보통 갖추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배포까지 포함한 환경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토 데브옵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빌드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더커 파일이라고 하는 더커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한 환경만 있으면 이런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쿠버네티스 위에서 이런 그 롤링 배포라든가 까나리 배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협업 안에 만들어 넣을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은 머지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승인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결과는 어떤 모습인지, 그것들에 대한 리뷰들은 어떤 형태로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컨텍스트 스위칭 없이 계속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운영 환경을 비롯해서 여러 환경들로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로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 자체에 대한 버전 관리도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포에 대한 승인 권한까지 또 투명하게 공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누가 언제 배포를 했는지에 대한 로그들을 추적하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CI/CD도 이 패런트 차일드 구조를 통해 가지고 상위에서 만들어지는 것, 하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것들을 트레이서빌리티를 가지도록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에서 만들어지는 빌드 결과물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시간을 쓰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현대적으로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짧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뭐 패턴이에요. 이런 형태로 질문들을 던지면서 결국 데브옵스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 로드맵을 만드는 거를 실제 워크플로우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필요한 요소들을 뽑아내고 전체 밸류 스트림을 그려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지라를 중심으로 그 워크플로우가 시작돼서 그 CI/CD를 포함한 전체 그 워크플로우가 긴랩을 그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인데, 대부분 거버넌스 차원에서 데브옵스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개발 관점으로 데브옵스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제가 그린 그림은 개발 관점에서 엔지니어가 접근하는 데브옵스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에 대한 체계, CI 자동화를 하기 위한 브랜치 체계라든가 빌드 자동화를 위한 정책들, 그리고 CD 자동화를 위한 릴리즈 체계나 정책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제약사항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데브옵스를 시작하시게 되는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저희가 봤던 데모가 사실은 이 프로세스를 조금 요약해가지고 보여드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산출물들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며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까지는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전체 흐름들이 오늘 예시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그 데모 환경에는 특정 스테이지 환경으로 배포하는 것까지 완전히 자동화된 모습으로 돌아간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모두 이해하고 그 각각의 요소들에서 만들어지는 산출물들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갖춰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이 CI/CD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CI/CD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생각보다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데브옵스 KPI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급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형태입니다. 협업이나 이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 정확하게 요청을 못하고 그 요청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없고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개발 버전과 운영 버전의 불일치, 실제로 어떤 버전이 어떤 환경에 배포되고 있는지를 바로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주고 있는 회사들이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커밋에서부터 실제 배포되는 시간까지의 그 계산을 해봤을 때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 처리하는데도 느려지고 일이 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포 후에 보안이나 품질 이슈가 발생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환경이나 결함을 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운영 쪽에서는 매뉴얼 배포에 따라서 휴먼 에러들이 발생되고 배포 오류가 이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은 기술 부채를 만든 채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 운영 중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데브옵스에서는 지금 나온 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저희 인포그랩은 이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킷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CI/CD에 대한 관행을 반조리 기술로 만들어서 쉽게 템플릿화된 것들을
조금만 최적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형태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키텍처, 브랜치 전략 체계, 아까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정책들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CI/CD에 필요한 템플릿들 그리고 골든 더커 이미지들 같은 더커라이징 하기 위한 기반들을 만들어 드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깔고 커스터마이징을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는 형태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CI/CD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예시로 가져왔는데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기 위한 스텝들과 그 스텝들이 어떤 식으로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가시화시켜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가시화된 것들이 실제 코드로서 템플릿화된 코드로서 작동되도록 보여드립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하기 위한 테라폼 코드도 들어있고 그 테라폼으로 배포한 환경에 CI/CD를 하기 위한 코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세트에 해당하는 밀키트 형태의 킷을 각각의 언어 베이스, 제품 서비스 유형들 중에서 많이 쓰시는 것들을 저희가 선별해가지고 쉽게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지금은 띄고 있습니다. 그 예시를 간단하게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파이프라인을 복사해서 넣고 복사해서 넣은 것들을 아까 저희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행을 시키게 되면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실제 그 패널 중에 머지드 야멀이라고 하는 패널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실제로 저희가 작성한 야멀 코드들이고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템플릿화된 한 줄, 두 줄짜리 템플릿을 복사해 가지고 넣기만 하면 작동되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IAC 파이프라인 그리고 인프라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포함해서 그 킷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랩은 데브옵스 서비스 회사로 데브옵스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레터를 통해서 기술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구독을 해 보시고 저희가 좀 필요로 하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컨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인포그랩의 그 신철호이고요.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디무브와 인포그랩은 그 국내에서 각각 아틀라시안이랑 긴랩 구성의 다양한 이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ITSM이나 뭐 데브옵스에 대한 컨설팅이나 구축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주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 그 회사의 각사의 전문가분들과 뭐 우리가 일하는 방법에 대한 혁신, 문화에 대한 혁신, 또 최신 IT 기술 트렌드에 대한 논의와 도입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게 다 끝난 이후에 웨비나 종료 이후에 설문이 있는데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면 소정의 상품도 제공이 되니까 설문에도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그 Q&A 들어온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질문 사항들을 찾아보고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서 제가 먼저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본 다음에 네. 느낌이 오는 질문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뒤로 갈수록 초반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맨 위에 있는 질문을 골라야 되겠네요. 네.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네요. 질문을 제가 잘 못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현진 님이 7분 전에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은 달아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읽고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이프라인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결과물들이 단계별로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별도의 대시보드가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과물을 단계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의미는 각 단계, 예를 들면 개발 단계, 테스트 단계, 또 커스텀하게 만들어 놓은 단계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모니터링 한다는 의미, 네, 가능합니다. 알림을 받는 형태로 모니터링도 되고 개별 그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작업들이 끝난 것들을 그 확인하는 형태로 그 가능하고요.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보여지는 형태는 보통은 긴랩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긴랩 파이프라인 그 화면 안에 탭 형태로 뷰를 만들고 있고 오픈 소스를 쓰실 경우에 그런 기능들이 없는데 그것들을 회사 내에 보통은 구성을 하시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시보드 형태로 별도의 구성을 만들게 되고 그것들을 저희가 조금 컨설팅 해드리고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형태의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골라서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쭉 보다가 인증 관련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주 여쭤보시는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그 직원분들께서 이미 답변을 주신 것 같긴 하지만 답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자체는 윤성원님이 주신 질문이고요. 지라의 인증 방식은 자체 인증인지 또는 이제 외부 옥타 같은 솔루션을 인베드해서 같이 구성해서 서비스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지라 클라우드의 인증은 기본적으로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에서 그 운영을 하는 계정 인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쓰실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구글이나 MS 오피스 계정을 통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대로 옥타나 이제 원로그인 같은 다른 계정 인증 솔루션들을 묶어서 쓰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아틀라시안은 억세스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억세스를 이용을 하시면 방금 말씀하신 옥타 같은 것들도 연계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애저 AD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붙여서 그 디렉토리 서비스를 불러와서 저희가 계정을 다 관리를 하시고 인증까지도 다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저희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추워진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유념하셔가지고 네, 건강하게 올해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